예,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마지막 연도 겁니다. 4월이네요. 멤버까지 좀 풀어보셨을 텐데요. 질문사항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가 소개되어달랍니다. 20번 그리고 같이 8L짜리 길이가 8L짜리 막대기가 있어요. 질량은 7m이라고 합니다. 물체 A는 왼쪽에 고정되어 있고요. 부피가 3V인 물체 B는 오른쪽 막대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그가 EMG라는 이름을 썼네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3mg로 내려가야 될 텐데 EMG밖에 EMG 걸렸다는 것은 부력이 mg 걸리고 있었겠죠? 이해됐습니까? 부력이 mg만큼의 부력이 걸렸을 것 같네요. 이해됐어요? 3mg로 내려갈 텐데 부력이 mg로 걸리니까 실이 EMG만 잡아당겨도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약 이 무게 아예 없었다면 3mg로 내려갈 걸 끄집 올리면 3mg 다 걸렸을 테죠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끌어올리시는 힘도 EMG만큼이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알겠나요? 근데 여기다 물을 더 넣으래요. 물을 더 넣으래요. 물을 넣다 보면은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부력이 더 빠질 거 아니겠어요? 새로 빠진 부력을 스몰 f라고 해볼까요? 부력이 더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요 놈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버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요 놈을 기준으로 한 시계방의 돌림과 반시계방의 돌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계방의 돌림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7m짜리가 있죠. 무게중심이 8L 거리 있었고요. 요 거리가 12L이었나요? 네. 요 길이는 L인가요? 네. 그러면 네. L 거리에 있겠죠. 7mg짜리가 L 거리에 있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반시계방의 돌림이면 누굽니까? A가 돌리는 힘이 mg 곱하기 3L인가요? 네. 되겠습니까? 네. 플러스 실이 하는 힘이 EMG 마이너스 F가 될 것 같습니다. 되겠어요? 그냥 3mg에서 F 부력 다 때려도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여기에 있는 부력의 크기가 mg에다가 플러스한 뭐 부력의 크기가 스몰 f 플러스 보자 하는 거죠. 그렇겠어요? 이 둘이가 같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되겠나요? 거리가 있어야 되죠. 얼마 거리입니까? 5일 거리인가요? 네. 귀찮은 사주계산인데요. 예, 7mgl은 3mgl 플러스 10mgl 마이너스 5 스몰 fl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다스 베이 스몰 fl은 13에서 7 빼면 얼마지? 6인가요? 네. 6 mgl 됩니다. 따라서 스몰 f의 크기는 5분의 6 mg만큼 됩니다. 추가로 더 넣어줘야 될 힘의 F 스몰 f가 얼마라고요? 5분의 6 mg만큼 될 겁니다. 확인됐어요?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부피의 최대값은 했어요. 더 잠겨야 될 부분이 어차피 요 부력 크기가 로지 V가 만큼 되잖아요. 확인됐어요? V 잠긴 부피로 mg가 되니까 5분의 6 V가 추가로 더 잠길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됐어요? 네. 그래서 최대는 얼마다? 기존에 잠겨 있는 부피 V에다가 추가로 5분의 6 V까지 더 잠겨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20번 정리해 주십시오.
하시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이쪽 다 됐을까요? 아직 새로운 친구 중에 베르누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질량체 m이 2kg짜리라 해볼게요. 얘가 V제로 1m/s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 됐습니까? 그놈한테 내가 힘을 줄게요. 요 구간인데요. 힘 F를 주겠습니다. 얼마 정도 줄까? 뭐 한 10N 정도 줘볼게요. 움직인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S 뭐 한 20m쯤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중에서 하면 잘 나올까 모르겠다. 그러겠더니 요 높이 스몰 h를 지나와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속력 V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요 높이 h 뭐 0.5m 정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될까? 그 정도쯤이면 뭐 한 3m 정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예.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하면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지금 당장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도 있겠고 EP 포텐셜 에너지 주는데 어차피 포텐셜 이게 뭐 바닥이니까 뭐 어쨌든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뭘 했다고? 워크 2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키네틱과 새로운 포텐셜의 조합으로 나올 거다 하는 생각이죠. 즉 우리가 뭔가 일을 했다는 것은 뭐였다고? 에너지의 변화량을 봐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뭐 숫자를 한번 간단히 써볼게요. 운동이지 어떻게 계산됩니까? 2분의 1의 질량 2의 속력 1의 제곱이었습니다. 중력 포텐셜이지 mgh인데 이거는 어차피 0이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렇다면 내가 해준 일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W 꼴 FS 할 거 아니에요. 힘의 크기가 16톤 곱하기 이동거리 20m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상수에서 얼마 나옵니까? 201인가요? 네. 예. 토탈 역학 에너지의 처음 값과 해준 일의 크기 합이 201줄이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키네틱과 새로운 포텐셜 총합이 201이 나와야 돼요. 2분의 1의 질량 2의 속력 V의 제곱 플러스 높이가 mgh 한죠. 질량 2 곱하기 질량 2 네. 중요가 수십 높이 h 3m 이게 얼마지? 60. 60줄인가요? 이항 넘깁니다. V의 제곱이 얼마 나온다? 60 빼버리니까 141 나오죠? 맞습니까? 네. 4m로 4m 고쳐도 됐어요? 아니 4m로 고치면 4m를 고치면 6개 나와요. 네, 더 6개 나와요? 4 빼면 얼마야? 120. 오, 그렇네요. 오. 속력 V는 그래서 11m/s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 지풀라인 거잖아. 중3에 중3이잖아. 중3에 내신으로도 풀만한 내용이잖아.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유체의 처음 부피 V가 있고 면적 S가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다가 이쪽에 유체에 가해진 압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압력은 단위 부피당 눌러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놈에 얼마 힘이 가해졌습니까 하는 거예요. 단위 면적 S에 대해서. 이게 압력입니다. 확인되겠어요? 여기다가 뭐 하자고? 조금 밀어볼게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D만큼 나오도록 할게요. 뭐 S가 되겠죠? 그럼 한일 W 이꼴 어떻게 쓸래? 힘과 이동거리 곱입니다. B가 되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근데요, 요 층간 부피 델타 V를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떻게 쓸 수 있지? 면적 S와 D 곱이죠. 네. 그래서 압력 곱하기 이동거리 D를 봤어요. 압력 곱하기 알지? 부피의 변화량을 봤어요. 압력이 어떻게 씁니까? S분의 F였고요. 델타 V가 S 곱하기 D였잖아요. 네. 요게 지워주고 나니까 어때?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결국엔 기체의 부피 또는 유체의 부피가 늘어날 때 해준 일의 크기는 전통적으로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는 전통적으로 워크 일의 크기인데요. 압력과 부피의 변화의 곱으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유체일까지 가진 기본 중에 하나가 베르누이 공식인데요. 베르누이는 뭡니까 하면 압력 플러스 2분의 1 로우 V의 제곱 플러스 로우 G H 요 값이 일정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일정해 했으니까 이걸 V1, H1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P1 할게요. 그럼 P2 플러스 2분의 1로 V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아니면 로지 H2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살짝 델타 V를 써볼까 싶습니다. 압력과 델타 V 뭐였지? 워크 1이에요. 압력, 밀도의 델타 V면 그 부분만큼의 질량. 질량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질량이죠. 어디서 많이 보는 공식 같습니다. 즉 베르누이 공식이라고 하는 게요. 결국엔 역학에는 보존 법칙이에요. 내가 어떤 유체가 있는데 그 유체에다가 뭔가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 유체의 역학에너지가 바뀌잖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정해 주십시오. 즉 뜬금없이 왜 이딴 소리를 했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18번 문제는 유체 A가 밀도 3로짜리인데요. 3S라는 면적을 가다가 S라는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하겠습니다. 뭐 베르누이 공식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면 결국엔 유체 속력이 빨라지면 압력이 작아지는데요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연속 방정식을 볼 때 요놈이 V의 속력으로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면적이 줄어들면 얘는 3V 속력으로 지나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즉 비압축성 유체로서 3S의 V로 지나가는 요만큼의 부피 V가 있었겠죠. 델타 V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놈이 이렇게 지나가는 요 V하고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죠.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물총 또는 주사기 쏠 때도 마찬가지죠. 넓은 면적에 조금 움직이면 좁은 면적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고요. 그래서 3S라는 면적에 V가 지나가면 S라는 쪽은 3V로 지나가야 해요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높이가 올라갔는데요. 만약 평지를 갔다면 굳이 중력 포텐셜 계산할 이유가 없죠. 계속 평지를 갔다면.
여기도 이 중심축이 똑같네요. 그 말은 이 부분에서 로지 H1, 로지 H2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쪽에서 압력을 P1이라 합시다. 플러스 2분의 1. 요 놈의 밀도가 3로짜리래요. 속력은 얼마입니까? V의 제곱으로 하겠답니다. 는 이쪽 압력을 P2로 할게요. 플러스 2분의 1. 3로짜리가 얼마의 속력을 한다고? 3V의 제곱으로 가요. 그래서 P1 P2는 하겠습니다. 2분의 1 3로에 3V 제곱에서 V 제곱이니까 8V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도 조금 지울까 싶네요. 4네요. 12로 V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예, 이쪽 압력과 이쪽 압력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B가 없다면 이만큼 신물이 이쪽에 더 올라가 있었을 텐데요. B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 두 쪽에서의 압력은 서로 같을 것이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얘는 3로짜리거든요. 얘는 B는 로짜리예요. 압력 P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지구하기도 많이 했지만 압력 P는 로지 H 했잖아요. 즉 델타 P 압력 차이는 델타로 GH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는 3로짜리고 여기는 로짜리예요. 델타로는 2로가 되겠고 GH가 델타 P 압력 차이가 될 텐데요. 압력 차이는 어차피 P1, P2 이 차이가 되겠죠. 얼마요? 12로 V의 제곱이랍니다. 뭘 구하라고요? H를 구하래요. H를 구하래요. 어차피 GG 필요 로 필요 없는 거죠. 2하고 12 주니까 6이죠. 그래서 H 값은 G분의 6배의 V의 제곱이거든 하는 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베르누이를 난 처음 보는데 하시는 분. 유체가 베르누이 들어가는 게 다음 주죠 바로. 네. 다음 주죠? 예. 유체 베르누이도 한 2, 3주 해야 될 것 같은데 2주만 해도 될까? 한 주만 해도 될까요? 이기적인 놈이야. 나는 알거든 하는 뭐 그런 사람이. 근데 다음 거 때지. 다음 거 뭐죠? 전력화. 재밌는데? 베르는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몇 시입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13분이요. 19분 예 아직 시간 되겠군요. 자 정리 빨리 하세요. 10번 문제 해달라고 합니다. 그죠? 자 10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각각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 긴 직선 도선 P, Q가 있고요. P는 X축, Q는 X 이퀄 마이너스 2D인 지점에 고정되어 있으며 Q점에는 플러스 Y 위쪽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점 A점을 봤는데요. 이 점 A점은 PQ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합니다. 표는 Q의 위치를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A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했습니다. 자, 일단 Q가 위쪽으로 전류 흐르죠. 자기장 잡으면 내려가는 방향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B, 자기장인데요. 도선에 의해서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상수 K의 R분의 I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상수 K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숫자를 가집니다만 뭐 지금 당장 둘 다 직선 도선이니까 상수 K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Q가 위쪽 방향으로 거리가 3D 되는 곳에 있잖아요.
이랬어요? 그래서 요 놈은 3D에 대해서 내리는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아니고 3분의 1이야. 3D에 대해서 내리는 거예요. 전류세기를 요 놈의 전류세기를 우리가 뭐 1A 정도 한번 잡아볼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Q도선에 의한 자기장이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P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요. 전류 잡고 자기장 잡으면 올리는 자기장이 됐어야 되겠죠? 거리가 D분의 A 하겠습니다. 3A 쓰는 게 좀 편할까? 그러면 1A라고 합시다. 되겠나요? 그래서 거리가 3대 거리가 1이 되니까 전류비가 3A 대 1A로 각각 Q와 P에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자기장은 항상 방향 표시하고 원으로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이 Q란 도선을 옮기래요. 어디로 옮깁니까? X = 0으로 옮기래요. 여기로 옮기래요. 3A 가는 것이 3A 가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쪽으로 옮기래요. 그러면 내려간 자기장이 걸리는데요. 아까는 거리가 3D였는데 이제는 D로 바뀌잖아요. 이랬어요? D분의 3과 D분의 1이 그래서 X = Q가 X = 0일 때 자기장의 세기는 D분의 2라고 쓰겠습니다. 물론 내리는 방향이 되겠죠. 됐습니까? 또 옮기래요. 어디까지 옮겼습니까? 하면 X = 2D로 옮기래요. 여기로 옮기래요. 새로운 Q에 3A가. 이건 전류적 자기장이면 위로 올리는 자기장이죠. 이제 위로 올리는 자기장이 D분의 3이 걸려요. P에 의한 것 D분의 1이 올리지 않습니까? X = 2 2D 되는 곳에서는 둘 다 올립니다. D분의 3, D분의 1이 올리니까 D분의 4가 되는 게 올리는 방향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 기억. P에 흐르는 전류세기는 오른쪽 X축 방향이에요. 기억 맞고요. 되겠습니까? A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Q 위치가 X = 0일 때와 X = 2일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리고 있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B0, 이놈을 B1이랬습니다. 이게 B0고 B1입니다. B1이 2배 더 크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의 비례하고 이것들을 조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제거 맞는. 7번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7번 필요하다 하신 분? 전자 유도잖아요, 그죠? 예. 자, 들어주시고요. 2019년 이제 뭐 끝이 다가오는데요. 다음 주에 오셔야 될 것은 6월입니다. 6월입니다. 6월 20문제 해오시고 만약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뭐 앞에 연도 좀 쉬운 연도 것들 위주로 먼저 해오셔도 괜찮겠습니다. 대신 앞에 거 하느라 6월 못했어요 하면서 앞에 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알겠어? 마치겠고요. 스톱 눌러주십시오.